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8화 삶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인님, 이게 좀 우문이긴 합니다만 요즘 사는 게 행복하신가요? 별로인 것 같아요. 괜한 질문을 드렸나? 그죠? 요즘 문득문득 이렇게 네. 살다가도 그죠? 미래가 불안하다거나 네. 미래가 암울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는 옛날보다는 좀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누구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네. 부르는 것만 보더라도 참 삶이 빡빡하고 그죠? 미래가 좀 그죠? 희망이 안 보이고 이렇다 이런 느낌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 그런 네. 용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삶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라는 겁니다. 절망이죠, 주제가. 자유님은 살면서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삶 자체가 절망스럽긴 한데 이렇게 아주 심하게 절망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주로 네. 실망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네. 아주 강한 정도는 아니네요. 네. 그죠? 근데 뭘 살다가 좀 이렇게 뭔가 절망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주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음. 어떤 뭔가 잘 틀어지거나 이랬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뭔가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절망적이다 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지는 넋을 아무것도 놓고.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예. 인 건데 결국엔 뭘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절망에 빠지면 특별히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죠. 네. 그죠? 예를 들면 아마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도 그죠? 뭔가 돌파구가 있으면 굳이 그러지는 않을 텐데 도저히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돌파구가 없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실제 해보진 잘 않잖아요. 그죠? 네. 무너지면 별로 그게 솟아날 구멍이 잘 안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좀 절망 같은 걸 경험하면 특별히 기울이는 노력 같은 것도 그럼 없으시겠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이 좀 답이다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있고요. 망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쵸.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쵸.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연에서 자연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까운 바닷가를 괜히 이렇게 좀 가보기도 하고 그죠? 혼자서 또 산길을 좀 걸어보기도 그쵸. 하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죠? 속세가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면, 네. 그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공간을 떠나, 속세를 떠나 자연을 거닐고,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으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산에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겠죠. 그런 수련을 하시는 분이 많을래나요. 네. 그죠? 예. 또 겨울철 바닷가 해수욕장을 굳이 혼자서 겨울에. 그죠? 이렇게 배회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인생살이가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거나 또는 미래가 암울하고 절망스럽거나 이럴 경우가 많고 실제 현대를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을 듯하여 이번 주 주제를 삶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처럼 아주 자주 삶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도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그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오늘 주제 절망과 반대되는 희망이란 주제로 이야기한 네,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희망과는 반대로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헬조선이란 표현도 자주 사용하지만 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이생망. 네. 혹시 이생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그렇죠. 거죠. 본인도 네.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뭐.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절망적이라고 단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회자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인생 전체를 절망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인생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뭐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취업 준비생이 이력서를 수십 통을 쓰고도 취업에 그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해봤더니 매번 실패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는 그 의욕마저 잃어버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더 이상 어떤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한마디로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절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약간 극단적인 선택도 이렇게 고려할 그렇죠? 것 같기도 예. 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멍하게 예, 아무것도 그쵸? 안 하고 예. 뭐 이럴 것 같아요. 절망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음, 삶을 덩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왜냐 그러면 삶에서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조차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절망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절망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실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실망이 반복되면 절망에 이르는 거 아닌가요? 아, 그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어감상으로는 실망보다는 절망이 좀 네, 더 세 보이죠. 그렇죠. 그죠? 예. 실망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마저 끊어진 상태는 아니죠. 그죠? 음, 근데 절망은 실망이 심해져서 말 그대로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기에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책 제목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인간에게 절망이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질병이에요. 그것도 당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죠. 이런 키르케고르의 주장에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인가 그냥 좀 깔끔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그쵸.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네. 죽어버릴까 생각을 안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누구나 한 번씩은 가지죠. 실천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네. 그죠? 우리가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주장은 굳이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네, 쉽게 맞습니다. 이해되는 것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키르케고르의 주장을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유는 그의 주장이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주장 속에는 이것보다 훨씬 심오한 통찰이 숨어 있는데요.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절망이 정신의 병이자 자기 내부의 병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에 대해 절망했다라고 말할 때 이건 단순히 무슨 일에 대해 절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슨 일에 대해서 절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원인이 어떤 행위나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주체, 즉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는 게 키르케고르의 통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자꾸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네.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예. 설명이 필요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자, 이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네. 볼게요. 가령 어떤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매번 성공하지 못하고 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렬히 구했음에도 매번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일 때문에 남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해야 할 용기마저 사라져 버렸고 급기야는 절망에 빠진 거죠. 이 남자의 경우에 그는 무엇 때문에 절망에 빠진 것일까라는 건데요. 키르케고르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는 여러 번 구애에 실패한 사실에 절망한 게 아니에요. 그는 구애에 실패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 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이게? 그죠? 각각의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 번 구애에 실패한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남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그는 지금 상대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상황이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상대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자가 너뿐이냐 이러면서 쿨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여성을 찾아가서 찌르면 되죠. 그죠? 아마 그 남자는 또 새로운 여성이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프로포즈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나 구애한 사실 때문에 낙담한 사람은 실망은 했지만 절망까지는 가지 않는 상태인 거죠. 네, 절망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네요. 예,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남자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품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왜 이리도 못 낳는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어. 내가 못 낳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절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이 나타나더라도 더 이상 프로포즈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한테 절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과 같은 사람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대상이나 사건 때문에 절망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절망한 경우가 훨씬 더 치명적이고 큰 고통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 자기 자신한테 절망을 하는 상황이 되면 네,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죠? 거네요. 네. 요즘 왜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수포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수포자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죠? 뭐 수학 포기자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죠? 그죠? 네.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란 네. 뜻이죠. 요즘은 수학 시험이 하도 어려워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수포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자, 다시 네. 말해서 수학에 대해 절망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포자는 자기의 낮은 수학 성적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한 거죠. 그래서 수학 자체를 포기해버린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해서 수포자는 쉬운 수학 문제가 나와도 지레 금을 먹고 포기해버립니다. 해서 다시 한번 수학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엄두조차 못 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경우는 매우 심각한 질병에 해당되죠. 더 이상 새로운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해서 절망에 빠질 일이 있더라도 가급적 자기 자신에게까지 절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마음처럼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거기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키르케고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네. 같아요. 키르케고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망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 그는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적이 없다면 오히려 불행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란 병이기도 하지만
그 병에 걸려본 적이 없다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다. 그러니까 절망은 기본적으로 병인데 누구나 한 번씩은 걸리는 병이라서 오히려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은 더 불행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절망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절망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절망은 특수한 사람이 걸리는 희귀병이 아니에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리는 병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님도 절망을 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고, 저도 절망한 적이 있거든요. 해서 만약 누군가가 나는 전혀 절망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자기의 정신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상태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에서 헤어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의 절망이 자각되지 못하고 은폐될 때 그것은 가장 무서운 병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네. 혹은 감추거나 네. 했을 때 더 큰 병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안에서 네. 치료를 못하고 더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감추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게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에 걸렸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 병 없이 튼튼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치료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도 방치하는 게 더욱 위험한 일이다라는 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진단이죠. 네. 뭐 가급적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을 누구나 다 바라겠지만 네.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네. 어쨌든 절망에 빠지는 순간에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치료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예.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주장한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부정적으로만 사유하지는 네. 않았습니다. 질병의 속성을 가진 절망이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는 병에 걸린 후에 치료에 성공한 사람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인생에서 누구나 한두 번씩 겪게 되는 절망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망을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그 자기 자신에게만 절망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절망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도 모르죠. 혹시 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무언가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키르케고르의 주장에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망 자체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중요한 것은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고민하는 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이 혹시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만은 네. 절대 절망하지 마시라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절망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희망이 보인다. 절망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희망의 빛이 그죠? 네. 내리쬐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삶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절망한 사람은 무슨 일에 절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거죠. 해서 절망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부정적으로만 사유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그 전보다 그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는 절망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 절망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